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교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포크송이 아니고요. 영화 주제곡입니다. 잘 아시는 아마 영화일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는 말이죠. 70, 80 시대에서는 누구나 다 잘 아는 영화 음악이죠. 태양은 가득히. 제가 지난 시간에 제 독주와 또 LP 음반을 틀면서 제가 사는 공간을 이렇게 조금 영상의 이제 백그라운드로 좀 찍어서 올렸습니다만, 우리의 어렸을 때의 정말 영화 음악 참 많이 좋아했었는데요. 대표적인 곡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곡을 독주로 제가 편곡한 이제 악보를 가지고 쭉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많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고요. 이제 그 부분에 또 연습할 거리들이 많이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걸 한번 택해봤고요. 제가 편곡한 불후의 명곡 기타 독주곡집이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아마 있을 건데요. 여기 5페이지에 실려 있습니다. 대략 이 독주곡집에는 40여 곡 정도의 영화음악과 또 팝송, 또 우리의 가요의 좀 분위기 좋은 곡들 해서 이렇게 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금 질레꽃과 그 Yesterday는 이미 영상에 올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 번째 곡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태양은 가득히를 강의로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차후 또 틈나는 대로요. 여기서 굉장히 멋있는 곡들을 또 추려서 영상으로 제작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제 악보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5페이지부터 쭉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영상을 잘 참고하시고요. 아니면 악보 주문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약 40여 년 가까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틈틈이 편곡했던 아름다운 곡들, 보물과도 같은 곡들을 쉽게 아주 잘 만들어진 악보를 받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악보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편곡을 했고요. 요번에 조금 영상 찍기 전에 검토를 하면서 약간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편곡을 조금 손을 봤는데요. 제 악보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은 부분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하셔서 약간 수정을 하시거나 원래 악보들을 그대로 연주하셔도 무방합니다. 조금 달라진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음에 이 곡은 샵이 하나 붙은 E 마이너 곡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왼손은 그냥 대기 상태에서요. 8번의 6박자의 아르페지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정말 쉽게 보이죠. 네, 맞습니다. 보이는 대로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와 중간에 여백을 메워주는 놈들은 전부 개방현이에요. 6번 선 베이스와 3번 선 혹은 2번 선 개방현이 이제 전부 아래 음과 중간 음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 마이너 곡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기타 곡은 이제 작곡을 하거나 편곡을 할 때 물론 다른 조나 다른 키도 씁니다만 E 마이너를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제가 그 편곡한 그 독주곡집에도 보면요, 모래시계 여러분들 아시죠? 네, 이 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연주해 보니까요, 이 곡도 빠른 시일 내에 연주를 하고 강의를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곡이 처음 시작이 되면요, 시 개방과 함께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할 게 없습니다. 악보만 읽을 수 있고 운지만 이해를 하시는 분이면 전부 다를 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방금 6마디 네 번째 음에 나오는 이 미, 3번 선에 짚은 이 미가 편곡이 조금 바뀐 겁니다. 원래 제가 그 편곡했던 악보는 이 시를 떼고요. 멜로디 시를 떼고 1번선 개방현을 치도록 해놓았는데요. 그냥 3번 선에 미라고 하는 음을 이제 다시 만들어서 3번 선에서 이제 퉁기게 했고요. 그래서 1번 선 시가 멜로디로서 계속 5박자가 이어지도록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6번째 마디를 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시가 5박자를 온전히 유지가 되도록 편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거 없죠. 왜냐하면 나머지 개방현에다가 3번 선의 미 하나를 쓰기 때문이죠. 네, 그대로 둔 채로 미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2번 선의 개방현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 마지막 음의 미는 이 3번 선의 미가 아니라 개방현의 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마디로 넘어가게 되면 시 바로 옆에 도가 있죠. 8플랫의 도를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요. 5번 선과 동시에 퉁기면 되겠습니다. 하나만 누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음은 박자가 길기 때문에 계속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떼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3번 선에 좀 전에 누르던 미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는 계속 유지됩니다. 떼지 않고요. 도를 떼면서 시, 다시 도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미는 눌러져 있는 걸 그대로 퉁겨주시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그대로 떼지 말고 레, 다 눌러지는 셈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전부 할당된 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1, 2, 3, 4가 그죠? 옆으로 이렇게 다른 칸으로 확장하거나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7번째 마디를 쳐보면요. 도, 미, 시, 시를 떼도 상관없겠습니다. 도, 미는 그대로 있죠. 그리고 레, 그리고 이제 8번째 마디 가면 시가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6번 줄 개방과 시 하나만 퉁겨주면 됩니다. 3번 개방, 2번 개방, 좀 전에 몇 마디 전에 했던 미 한 번 또 쓰게 되죠. 미, 계속 시가 소리가 나겠죠. 그리고 시 개방, 그리고 이제 손을 떼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를 새끼손가락으로 포지션, 손가락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의 진행을 위해서이죠. 그리고 이제 두 칸 내려가서 라로 가이드라인 표시가 있죠. 마이너스 4라고 운지가 붙어 있죠. 시 그리고 라로 오면서 5번 선 개방과 동시에 그리고 이 라는 떼지 않죠. 그리고 이제 3번 줄에 같은 5플랫에 3번 손가락으로 누르면 도가 나오죠. 그리고 이 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계속 이제 그 다음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라를 들면서 솔샵, 그리고 다시 라를 눌러주면서 이제 바레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게 이제 악보에 보면은 C.3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클래식 악보는 어쿠스틱 기타처럼 B 바레 표시하지 않고요. C 세하, 세히아, 스페인 그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이니셜인 그 C라고 이제 바레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3플랫의 5번 줄까지만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6번 줄까지 편리하게 누르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이 자세의 전환, 그리고 이제 큰 전체 바레를 세히야를 해야 하는 부담이 조금 있게 되죠. 여기 조금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어쨌건 이제 9번째 마디 처음부터 해보면요. 처음에 라, 도, 그리고 솔샵, 그리고 이 라를 누르는 동시에 세하가 돼야 되니까 이 상황에서는 안 되죠. 자세가 이렇게 이제 손목을 조금 밀면서 들어줘야 하죠. 이걸 약간 앞부분에서 그죠, 한두 박자 앞에서 미리 손의 모양새를 발휘하기 좋게 준비시켜주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죠. 다시 보시면
솔샵을 짚을 때 이미 그죠? 이 손이 미리 그런 자세를 위해서 이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끼손가락 눌러주면서 그대로 덮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손가락을 들면서로 나오게 되죠. 자, 이때 세히야 발에는 물론이고요. 이 도도 떨어지지 않고 있어야만 화음이 아름답게 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미리 손 준비를 하는지 8번째 마디 맨 마지막 시부터 천천히 한번 보죠. 자, 가이드라인 내려오면서 5번주가 동시에 그리고 자, 도를 눌렀죠. 여기 여태까지는 그대로 있죠. 자, 솔샵을 누르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 자, 이 상황에서는 이 두 손가락 얼마든지 여유가 있고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샵을 누를 때 이렇게 손목을 이동해 주시고 바로 이제 발을 덮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 자세가 되었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을 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솔샵은 떼도 되고 안 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진행하죠. 그 다음에 이제 떼서 소리 나오죠. 그리고는 10번째 마디에 오면 세히야 이라고 되어 있죠. 그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양을 바꾸면 안 되죠. 그대로 내려오면 5번 선의 시와 1번 선의 파샵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퉁기고 난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눌러가는 것이죠. 자, 퉁겨주시고요. 5번 선과 1번 선. 자, 그리고 판은 반음 올라가니까 4번 선에 4플랫이죠. 그래서 이 반지 손가락으로 눌러주시고 역시 떼면 안 됩니다. 화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에 세하 안에 3번 줄에 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 선 4플랫에 레샵. 그리고 이제 아래 위에 보면 붙임줄로 그죠? 멜로디 C와 베이스 C가 그대로 묶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들은 계속 소리가 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퉁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레샵만 퉁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라가 한 번 더 나오죠. 3번 줄에 이 라. 여기까지가 이제 C.2 그리고 줄이 쫙 그어져 있죠. 여기까지가 발해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그런 운지기호가 되겠죠. 그리고 브레스 마크 있죠. 떼면서 음을 다 끊고 다시 개방현 C. 자, 그러면 8번째 마디 맨 마지막 C에서부터 천천히 설명 없이 쭉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제 똑같습니다. 왔죠. 14번째 마디 거의 다 끝에까지 왔죠. 자, 13번째 마디 맨 마지막 음의 이 아름다운 장식음. 자, 이 부분을 얼마나 완벽하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이 곡이 뭐 글쎄요, 죽고 산다 할 만큼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연주 잘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삑사리가 나거나 그죠? 이런 식으로 잘못 연주하게 되면 잘 하던 연주가 그냥 그죠? 망치게 되죠. 다 된 밥에 콧바뜨리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어쿠스틱 기타의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풀링 오프가 되는데요. 슬러, 하행 슬러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여러분들께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하행 슬러는 여기 이제 악보를 보시면 레와 도 두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자, 그러면 레는 짧은 앞구미문입니다.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네, 그래서 아주 시간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건 시간이 박자가 없습니다. 그냥 장식만 간단히 해주는 것인데요.
자, 계명은 레니까 1번 선의 10번째 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장식음에 해당하는 짧은 앞구미면 레는 오른손으로 퉁깁니다. 정상적으로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는 꾸며지는 원래의 도 있죠. 8분음표 원음. 이 도는 퉁기지 않고요. 그냥 여운으로 나게 되는데 이제 새끼손가락을 잡아 당겨서 즉 풀링 오프를 해서 이 음이 나오도록 새끼손가락이 음을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자, 레는 퉁겨주시고, 그죠? 새끼손가락을 잡아 당기면 소리가 나게 되죠. 이건 뭐 기본이니까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건 없겠는데요. 근데 이제 학생들을 레슨을 하다 보면 이 곡을 할 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꼭 여기 와서 소리의 결과물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렇게 소리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이런 잡음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새끼손가락이 누른 이 착지 지점이 좋지 않아서 그렇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 코드를 누르든 하나를 누르든 어디를 누르는 것이죠? 플랫 바로 뒤를 누르는 것이죠. 플랫 바로 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까요? 자,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누른 손을 이제 세게 눌렀다가 화면에 한번 보여보겠습니다. 자국을. 자, 이렇게 자국이 보이게 되죠. 이 자국의 맨 가장자리가 플랫이죠. 플랫에 닿아야 100점입니다. 플랫에 닿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 어떤 분은 선생님 그러면 플랫 위에 올려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빵점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중립지역이기 때문이죠. 네, 이것은 안 됩니다. 소리가 나긴 하지만 분명하게 나지 않습니다. 먹먹하게 납니다. 탁한 소리가 나죠. 그러나 바로 이 플랫 D를 누르시게 되면 맑고 깔끔하고 분명한 소리가 납니다. 자, 여기서 멀어질수록 소리가 결과물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제가 왜 이렇게 이걸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 하면은요, 제가 어떤 그 학생을 가르치다가 만나게 된 학생이 꽤나 중급 이상의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었는데요. 처음에 그냥 코드를 누르거나 악보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전부 손가락이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C 코드를 누르다 하더라도요, 이렇게 전부 가운데 와서 기타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는 꽤나 잘 나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 기타를 쳤기 때문이겠죠. 나름대로 힘이 길러져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뭐 구력이 그만큼 쌓였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이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왜 거기를 누르느냐 했더니 자기는 다른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선생님한테 배웠다는 독학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예, 지금도 사실 그거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거는 뭐 요즘 같이 유튜브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독학하기 좋은 그런 이 인프라가 구축된 세상인데요. 그런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죠. 어쨌건 자, 실험이 길어졌죠.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자, 보시면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이 풀링 오프를 하기 전에 이미 C가 있었죠. 이 C를 떼지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C를 퉁겼었죠. 자, 3번 줄 소를 쳤습니다. 그죠? 그리고 레와 도 두 손가락이 동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철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레슨을 안 받고 독학을 하셨거나 잘 못 배우신 분은요, 이 C도 떨어질 뿐더러 레 하나만 누르고요, 퉁기자마자 재빨리 이 레를 들면서 도가 교대로 눌러지게 되죠. 이렇게. 이러면 도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굉장히 결과물이 약합니다. 그리고 당긴다 하더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움이 여기서 손이 흔들린다거나 뭐 삑사리가 난다거나 어쨌건
완벽한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 기본을 반드시 지켜줘야 하고요. 자, 그리고 제 손 자세, 이 방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 손을 보시면요. 지금 제 손바닥의 이 방향이 줄과 수평을 이루고 있죠. 줄의 방향과. 이렇게 사선이 아니죠. 되게 어쿠스틱 기타, 포크 기타를 많이 치신 분들 보면 사선이죠. 사선이라도 구력이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소리가 잘 납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그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비효율적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건 가장 바람직한 건 이 상황에서 손의 방향은, 이 방향을 말합니다. 줄과 수평을 만드셔야 합니다. 첫째, 수평. 자, 그리고 1번을 떼지 않습니다. 계속 이제 떼지 않은 손을 우리가 기둥손이라고 합니다. 기둥손으로 그대로 두시고요. 퉁기고, 그리고 두 손가락을 동시에 착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수평이 딱 됐죠. 그리고 이건 할당된 칸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을 많이 벌려야 하는 거다. 과도하게 손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낮은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플랫의 간격들이 다 이렇게 좁아졌죠. 그래서 얼마든지 손 작은 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러면 레를 퉁기겠죠. 자, 이제 당길 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당기는데 제 손을 보시면 가만히 있죠. 자, 이거 잘못하는 분들은요, 이렇게 됩니다. 새끼손가락 하나만 당기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 손등, 손목 전부 다가 같이 움직이게 되면서 손이 돌게 됩니다. 이렇게. 자, 소리 잘 나죠? 이렇게 소리 잘 나요. 왜냐? 도가 누러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 손가락이 당기면서 과도하게 손목을 돌리면서 이 손이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 줄을 누르고 있는 손이 줄을 밑으로 잡아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줄이 밑으로 새버리게 됩니다. 자칫. 그러면 이제 소리가 이렇게 돼버리죠. 그죠? 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 제가 조금 과장되게 표현을 해보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것이죠. 자, 1번 손가락을 떼지 않고 기둥으로 묶어 놓은 것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손목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주게 됩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두고요. 두 손가락이 동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을 퉁기자마자 전혀 손등이 요즘 말로 정말 1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가락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죠. 손가락만 잡아당겨서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쭉 잡아당기면 간단히, 그죠? 새끼손가락이 줄을 잡아당겨서 자동적으로 누르고 있는 이 도가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얘기죠. 완벽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꽤나 기타 친지 구력이 정말 오래된 분들도 10년이 넘은 사람, 20년이 넘은 사람도요, 이제 이런 기본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해놓지 않은 분들은 부지불식간에 실수를 하거나 결과물이 안 좋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제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지금 설명을 합니다만 정말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도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포크송 반주법에서 주임새를 할 때도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잘 해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죠. 13마디부터 해보죠. 그리고 이제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대략 약 반 정도의 분량을 지금 이제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발의 부분이 있었죠. 발에서 미리 손가락, 손목의 어떤 자세, 그립의 미리 준비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풀링 오프에서 하행 슬로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하면서도 중요한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